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진희입니다. 결국 해낼 거란 믿음이 우릴 나아가게 하죠. 가수 김한선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만든다. 결국 행동하게 하는 건 정리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겠고요. 그때 책 한 구절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때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김상현 에세이스트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그럼 들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는 약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안에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거의 매일, 아니 평생을 사람을 만나고 다투고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죠. 실제로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의 컨디션, 아니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웃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자주 웃고 즐거워한다면 그래, 나는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일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핀잔이나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 아니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하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80%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날의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니까요. 하루의 기분뿐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내 생각보다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후회 없는 하루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하루. 요즘에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장 휴대전화를 들고 SNS만 접속해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모두 다 나는 지금 행복해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때론 있습니다. 나도 유명한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해외여행을 떠나 멋진 풍경도 보고 싶은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차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며 억울한 느낌마저 들곤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버거워진 걸까? 내겐 왜 행복한 일들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본 것들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만을 찍어 놓은 점 말이죠.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은 선과 같습니다. 길고 길게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은 선. 인생을 겪으며 어떤 선상 위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점들이 행복하고
하이라이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점이 하이라이트라면 그 점들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리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만 보고 나의 일상과 비교하는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길고 길게 이어진 선 위에서 하이라이트처럼 찍힌 점들 이외에 일상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이, 지금껏 이뤄낸 나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되뇌었으면 합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요.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위를 판단하기 마련이라 둘 중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법이고 또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나의 과정을 믿어주세요. 이를테면 남모르게 흘렸던 베개에 묻어있는 눈물, 땀 흘려 고생한 흔적을 담은 누렇게 변해버린 하얀색 티셔츠 뒷면 같은 것들이요. 고작 남의 시선 따위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실을 기반한 사실일지라도 나는 어디서건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겪은 모욕이 근거가 있든 없든 나에게 수치를 줄 순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주변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준거 기준에 합당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괴념치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내 사라지는 것들 뿐이며 나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 힘이 없을 것들 뿐이니까요. 만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욕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시선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 말이 진실된 것일지라도 그들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 또 수많은 사람과 상황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조차 나를 지탱할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 내 인생에서 타인의 비중과 영향력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어떤 것보다 낫길 바라는 비교의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후회의 정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결국 후회는 그것보다 나았던 선택, 어제보다 무난했던 하루, 지난번보다 괜찮았던 경기 등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한 기분이 드는가에 초점을 둔 마음입니다.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모자란 부분 없이 충만한지, 결국 나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를 줄이고 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후회 없는 하루보단 만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